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야, 오늘 우리 증시가 이 정도면은 이거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코스피는요, 상승 종목이 오히려 더 적었는데 1.26%가 올랐어요. 1% 넘게 올랐다는 거죠. 자, 이건 뭐냐면 덩치가 큰 애들이 많이 오르고 또 오른 애들은 크게 오르고 빠진 애들은 조금 덜 빠졌다는 뜻이겠죠. 좀 고만고만하게 빠지고 오른 애들이 크게 올랐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른 종목이 더 적은데 주가 지수가 1% 넘게 상승을 했다는 거죠. 코스피가. 그리고 오늘 코스닥은요. 뭐 물론 오른 종목이 좀 많이 있었긴 하지만 1.7%, 코스닥 150이 2.25% 올랐고, 근데 그것도 대형주가 많이 올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말기에는 시총 1위 에코프로 BM이 19%,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제가 지금 에코프로 BM을 이 회원님들하고 지금 같이 매수한 지가 이제 한 2주 정도 됐나? 2, 3주 정도 됐어요. 그런데 제가 중간에 계속 덩치를 키워갔는데도 50% 가까이 그러니까 수익률이 50% 가까이. 그러니까 이거 너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냥 처음에 좀 매수해가지고 들고 계신 분들은 뭐 80%, 100% 수익이 났을 거고, 제가 481선 이제 부근에 멈춰 있던 올해 초 작년 말 이 부근에 그때 9만 원, 8만 9천 원, 9만 원이었으니까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오른 거는 뭐 오를 수 있죠. 워낙 좋은 종목이니까 오를 수 있는데, 과연 어제 오늘 이 큰 종목이 20%씩 오르는 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만한 수준이냐, 이걸 봤을 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럼 뭔가 비상식적인 수급이 들어왔다는 거죠. 비상식적인 수급. 외국인들이 왕창 이 종목을 샀으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외국인들은 이렇게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에, 어제도 이렇게 외국인들이 올렸단 말이에요. 왕창 샀으니까. 근데 오늘은 개인만 매수를 했는데 이렇게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는데 주가가 오른다? 외국인들이 뭔가를 물량을 던져서, 그쵸? 이걸 매수하는 게 아니라 물량을 던져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주가는 크게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걸 매수하는 매수하는 사람이, 매수자가 다급한 상황,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계속 매수해야 하는 상황. 우린 그거를 공매도 숏 스퀴즈 또는 숏 커버링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왜 그렇게 공매도 숏 스퀴즈가 들어왔을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냐 하면, 최근에 어제까지도 계속해서 에코프로 BM 공매도 거래 대금이 계속 1위였단 말이에요. 코스닥 시장에서. 그런데 주가가 오를 때 20%씩 오른다? 공매도를 어마어마하게 쳐놨는데 주가가 20% 오르면 어떻게 되죠? 공매도는 난리 나죠.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 BM은 제가 아무리 머리를 이리 굴려보고 저리 굴려봐도 공매도의 숏 커버링이 좀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오늘은 또 에코프로 HN이 에코프로의 자회사죠. 지금 상장사가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 HN이 있는데, 이제 환경 이런 걸 한다고 이제 알려져 있지만, 제가 이제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사실 오늘 상한가 갔어요. 오른 이유가 있어요. 얘는 환경하고 이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하는 일과 전혀 동떨어진 일을 하는 종목이 아니에요. 그게 작년 3분기 때부터 벌써 알려져 있었고, 지금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에 주목하는 사이에 에코프로 HN이 상대적으로 좀 못 간 저점인 상황에서 가볍고 가장 시가총액이 낮으니까, 그래서 크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련의 과정이 코스닥 시장을
이제 뒤에 흔들어 놨고, 왜냐면 시총 상위주, 시총 1위주가 대장주가 20%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이거는 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아까 제가 비정상이라고 그랬지만 비정상, 뭐 정상 비정상을 얘기할 건 아니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안 되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거기에 이제 좀 맞춰서 오늘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하고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좀 마련하도록 하고요. 자, 지금 이제 지금 사도 돼? 이거를 계속 고민하시고 오늘도 가장 많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다행히도 그 최근에 한 두 달여, 한 석 달 정도, 두세 달 정도, 그래도 미리 이걸 잡고 있었기 때문에 좀 고민을 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저와 그 다음에 같이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은 좀 고민을 덜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제가, 올해 초에 전략 종목 두 종목 가운데 하나를 상신 EDP를 잡고 올해 초에 첫 번째 주부터 매수를 하기 시작한 그 종목, 최대 8종목까지 늘려서 이제 갖고 있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종목이 상신 EDP였고, 지금은 뭐 저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 회원님들은 여전히 가지고 계시거든요. 지금 상신 EDP도 오늘 또 거의 뭐 어제 20% 넘게 올랐잖아요. 오늘도 한 20% 가까이까지 오르다가 14, 5% 정도, 이틀 동안 40%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어떤 회원님은 그 골프 스크린을 치러 갔는데 그것도 잘 맞더래요.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오늘 그 얘기하면서 제가 오늘 그 메시지를 보고 제가 오늘 빵 터져가지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르는데,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죠. 지금 아무래도 이제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오늘 아침에 제가 그 텔레그램으로 말씀드렸던 그것 중에 요즘에 어제 제가 영상, 어제였나요? 어제죠, 어제. 뭐 놈놈놈 해가지고 좀 약간 코믹하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게 왜 그러냐면요, 잘 가는 애가 있고 눌려있는 애가 있는데 뭘 사지? 이게 너무 고민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잘 가는 놈을 버릴 수도 없고 수익을 실현해버리자니 아깝고, 많이 눌려있는 종목을 사고 싶은데 이거 어떡하지 고민이 될 때 둘 다 사는 겁니다. 그거를 바벨 전략이라고 불러요. 이제 그 잘 가는 애와 또 못 가는 애, 그러니까 어정쩡한 중간, 중위험 중수익을 추구할 만한 종목들을 버리고 과감하게 고위험 고수익, 또 저가의 위험도가 낮아 보이지만 당분간은 조금 시간이 좀 지나야 이게 해소될 좀 상승세로 바뀔 종목을 둘 다 사는 겁니다. 그걸 이제 바벨 전략이라고 부르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면서 저도 그 고민스럽다. 왜냐하면 저 며칠 전에 이제 저희 회원님들하고 매수했던 종목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휴일 지났으니까 이제 금요일 날 매수했나? 목요일 날 매수했나? 금요일 날 매수했는데, 오늘 한 4, 5%대 오르다가 한 2.3% 정도? 2.5% 정도 이제 오르고 이제 그 마무리가 됐어요. 장 막판에 조금 이제 장이 전체가 조금 시장 분위기가 조금 흔들릴 때. 근데 오늘 좀 상승을 하니까 그때서야 안도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점에 매수했긴 했지만, 더 안 빠지기는 했지만 더 오르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니까 여차하면 던져버릴 것 같은,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오늘 제가 샀는데 뭐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매도해버리고 다음날 상한가가 또 어쩔 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다행스럽게도 계속 빠지지는 않고 있다가 오늘 상승을 하면서 이제 계좌를 열어보면 이제 한 4% 정도, 3, 4% 정도 이제 수익이 나 있는 걸 확인하면서 이제 안심이 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종목은 살려두고 또 다른 종목을 찾아서, 오늘도 두 종목을 추천을 해드렸는데 한 종목이 2%대 상승이 나오고 한 종목은 보합권이었어요. 근데 다른 업종 내에서 다른 종목들이 다 잘 가서 그 종목 혼자 조금 눌려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추천을 해드렸고, 뭐 매수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게 저점에 매수하는 거는 얘가 못 가면 너무 불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잘 가는 종목과 함께 같이 매수를 해야 그 잘 가는 애들이 수익을 내주고 그게 마음의 동요를 막아주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양쪽 그 투 트랙으로 가는 것도 되게 괜찮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리고 2차 전지는 저는 오늘도 어제도 계속 그 신규로 좀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그래서 더 늘리는 것에는 저는 반대. 오히려 비중을 줄였어요. 오늘 저는 에코프로비엠을 좀 줄였습니다. 비중을 뭐 최고점에서 줄이진 않았고요. 조금 지켜보다가 최고점에서 약간 빠지길래 조금 빠졌었죠. 그래서 그래도 나름대로는 괜찮은 가격에 팔았는데 오후에 다시 상승을 하면서 제가 판 가격보다 약간 올랐거든요. 근데 시간의 거래를 보니까 아이고 잘 팔았다는 생각이 일단은 들었어요. 오늘 수급도 꼬였고 지금 공매도가 원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이거는 한번 사단이 나긴 날 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비중을 좀 줄였고 비중 줄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 BM을 그 매수를 신규로 하시는 거는 저는 좀 대처하기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그것보다는 2차 전지들 중에 이제 다른 아직 키 맞추기를 못한 종목들 또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직 많이 올라오지 못한 종목들을 그런 종목이 많이 있어요. 매수할 만한 종목, 매력 있는 종목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찾아서 매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또 오늘 같으면은 저는 이제 반도체하고 또 AI를 아침에 매수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매수가가 원체 가격이 싼 지점에서 제가 오늘 추천을 또 잘해드렸던 게 저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결국은요, 장중에 5% 넘게 올랐어요. 너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그러니까 차트 보면은 어제보다 많이 주가 자체가 많이 안 오른 것 같지만, 오늘 당일 이제 뭐 일봉으로 분봉으로 이렇게 보면은 아침에보다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구간. 그러니까 이미 오늘 하루 만에 뭐 음봉이 나왔을 건데, 양봉이 나왔고 어제보다 좀 빠졌을 건데 금요일보다. 그래서 분명히 흐름이 아주 크게 개선되진 않았지만 아주 괜찮았어요. 오늘 하루 흐름으로만 봤을 때는. 지금 잠깐만 뭐 저도 제 종목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었고 아직 보지도 못했는데요. 한번 시간외를 한번 보면은 어떤 거, 약간 빠졌네요. 약간 빠졌고, 두 종목을 둘 다 조금 빠졌네요. 그러니까 내일 약간 하락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근데 어쨌든 오늘 장중에 너무 좋게 4, 5%대 상승이 나와가지고 뭐 안심이 되는 상황이었고, 또 뭐 로봇주 같은 것도 매수할 만한 자리가 오늘 나왔던 종목들이 있는데 저는 많이 늘리지는 않은 상태였고, 일단은 지금 또 미국 선물 지수가 보합권에 왔다 갔다 하고 있어가지고 얘가 어떻게 방향 잡느냐에 따라 또 우리 증시 내일 흐름이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복잡하게 흘러가는 상황. 그리고 오늘 우리 소비자 물가 지수 자체도 제가 오늘 분석할 게 좀 많아가지고 그 소비자 물가 지수는 그냥 말씀으로만 드리면 그냥 시장의 전망치 이내로 들어오는 바람에 그런 것도 시장에 좀 호재성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후에 2차 전지가 지금 시장을 이끌어가는 장은 당분간 약간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점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는 분명합니다. 수급도 좀 빠지고 있고 그래서 그거는 조심해야 되고 오늘 특히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은 오늘 좀 매도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또 오늘 방송을 또 이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분위기를 먼저 봐야죠. 코스피 437종목이 올랐고 453종목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1.26%가 올랐고요. 코스피 100이 1.59% 올라서 대형주들 흐름이 훨씬 좋았네요. 코스닥은 861종목이 오르고 627종목이 빠져서 1.76%가 올랐는데 코스닥 150이 2.25%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역시 말씀드린 대로 에코프로 BM이 거의 혼자 이끌었다고 봐야 돼요. 자, 코스피는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 특히 금투가 오늘 매수를 왕창 했고요. 코스닥은 개인만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선물지수 지금 보합권에 움직이고 있고
원달러 환율은 0.36%가 하락, 1296원대로 좀 내려왔고요. 국제유가는 1.94% 올라서 80달러 코앞까지 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코스피는 지난 주말 해외 증시가 상승한 영향으로 상승 출발한 이후에 미국의 국채금리 그리고 환율 하락 같은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4일 연속 상승했다. 코스닥은 나스닥 상승 영향으로 상승 출발한 이후에 개인들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 마감했다. 이런 분석이 달렸고, 코스닥은 달러 약세 반전의 위험 선호 심리 회복으로 상승 마감, 이런 제목으로 2차 전지 및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승을 이끄는 가운데 개인이 3,600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이틀 연속 연중 최고치를 갱신했다. 그리고 일반 전기전자, IT 부품 등이 강세를 보였고, 종이 목재, 방송 서비스 등이 약세를 보였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시총 상위주 보면은 하나만 딱 파란색이에요. 포스코홀딩스 0.75% 빠졌고, 반면에 삼성 SDI가 6.84%, 5만 원이 올랐고요. LG화학도 3.27, 네이버 카카오가 나란히 4%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SK하이닉스도 2.75% 올랐고, 코스닥은 에코프로 BM이 19.17%, 34,900원이 올랐고요. 자, 에코프로도 3.34, 장중에 4. 몇 퍼센트 계속 올라가다 좀 눌렸네요. 그리고는 많이 오른 종목이 없어요. 근데 이제 리노공업도 마이너스 8%대, 뭐 그렇게 썩 좋진 않았지만 에코프로 BM이 장을 이끌었다고 봐야 되고요. 자, 업종 보면은 코스피는 전기 전자 업종이 제일 좋았는데 해성 DS 17%대, 대덕전자, 삼화전기가 9%대 올랐고, 자, 빠진 업종, 의료 정밀 업종이 제일 안 좋았는데 덴티움과 SD바이오 센서가 마이너스 2%대 하락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코스닥은 일반 전기전자 업종이 12% 많이 올랐는데 당연히 에코프로 BM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일전기공업이 28% 정도 올랐고 에코프로 BM이 19%대 올랐습니다. 자, 코스닥은 종이 목재 업종이 제일 안 좋았는데요. 국일재지가 마이너스 6%대, 동아개업이 마이너스 3%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피 의학 상승 종목을 보면 한올바이오파마가 9.73% 올랐기 때문에 올랐고요. 그리고 빠진 종목은 일성신약이 마이너스 10%대 하락이 나왔네요. 자, 제약 상승 종목은 올리페스와 LNC바이오가 8%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빠진 종목은 NK맥스와 앱클론이 마이너스 5%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공매도는 1,656억 원이 늘었습니다. 이제 좀 과열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의 삼성화재, 코스닥의 아주IB투자와 셀트리온 제약이 이제 3월 3일 기준으로 과열 종목 지정이 됐고요. 내일은 에코프로 BM이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이 돼서 이제 하루 공매도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공매도를 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더 올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시간외가 좀 빠져가지고 시초가는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전체적으로 수급이 안 좋아가지고 이따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포스코홀딩스, LG 화학이었고, 자, 코스닥 보면 에코프로 BM이 1941억 원을 쳤어요. 공매도를. LNF가 437억 원인데 4배 넘게 에코프로 BM에 몰렸습니다. 공매도가. 이제 승부 보자는 거죠. 에코프로, SM, 리노공업이 뒤를 이었고, 거래 비중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S1, SD바이오센서, 두산밥켓, 화승엔터프라이즈, 태광산업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솔브레인, KMW, 리노공업, 골프존, ST큐브 순이었습니다. 자, 기사 간단하게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1위 에코프로 BM이 연일 급등하면서 시총 20조 원을 돌파했다고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 BM이 양극재를 만들고 지주회사 에코프로도 올랐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HN이 상한가까지 갔다, 이 기사가 나왔는데, 자, 에코프로 HN이 미세먼지 온실가스 감축 솔루션 같은 종합 환경 시스템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고, 이 회사가 이 환경 업체라고만 알고 계신 분들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가 그동안에 이런 것 때문에 좀 같이 올랐죠. 이번 달에 기업 공개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 에코프로,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까지 2차 전지가 이제 뭐 그 양극재부터 시작을 해서 소재부터 그다음에 재활용까지 다 완벽한 사이클을 또 형성하게 되는 그런 어떤 장점을 갖추게 된다 하는 그 기대치가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고 있고 이미 많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에코프로 HN이 이제 나왔잖아요. 에코프로 HN이 그 뭐 하는 회사냐 하고 이제 좀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그 지금 HN이라는 게 아까 환경 업체라고 얘기를 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그리고 뭘 볼 수 있냐면 3분기 그 보고서를 보면은 에코프로 HN의 신규 사업 현황이 나오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규 사업에 배터리 소재 사업, 그 다음에 이게 2024년에 양산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에. 올해 그럼 기대치가 엄청 반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전자 재료 소재 산업, 그리고 SDM 사업 이런 것들을 한다 하면서 2차 전지 양극 활물질 부소재 개발을 2024년에 양산을 목표로 올해 추진하고 있다 하고 공개를 해놨고요. 거기다가 얘가 이제 신규 사업만 그러니까 신규 사업에 대한 기대만 받는 종목이 아니고요. 실제로 이제 1월 26일 날 공시 보면은 매출액이 140%, 영업이익이 200%, 당기순이익 180%가 올랐습니다. 늘어났어요. 뭐 어마어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온실가스 미세먼지 사업 부문 등 수주 확대로 인한 매출액 증가. 얘 지금 2차 전지 하고 있지도 않은데 이 정도예요. 그럼 2차 전지를 사업을 하면은 어마어마해지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 그런 기대감 때문에 상한가가 나온 거라고 보고요. 여기에 이 에코프로 HN에 대한 기대감 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아까 제가 아무래도 그 공매도 숏 스퀴즈가 들어온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에코프로 BM 제가 3월 1일부터 3월 6일까지로 그냥 소팅을 했고요. 이 기간 동안의 평균 가격, 공매도 평균 가격이 18만 6,963원이에요. 공매도 매매 비중이 전체 거래량의 12%가 공매도였어요. 1628만 6,489주가 거래됐어요. 자, 그 중에 공매도가 197만 주가 나왔는데 지금 얼마입니까? 21만 7천 원 아닙니까? 그럼 평균 공매도 세력의 평균 가격이 18만 원대인데 현재 가격이 21만 7천 원. 그러면 평균가에 대비해서 3만 원 넘게 차이가 나죠. 그리고 16.06%를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난리 났죠. 만약에 1억 원을 공매도를 쳤다. 그럼 1,600만 원이 날아가 있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 공매도 세력이 똥줄이 타겠습니까? 안 타겠습니까?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옆에 보시면 지금 이 기간 동안에 다른 종목들 보면 뭐 많이 좀 빠지고, 그러니까 공매도가 털리고 있는 게 PNT 정도가 6%인데 에코프로 BM 대장주 가지고 16% 넘게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공매도 잔고가 그럼 줄고 있는 종목이 뭐가 있나 하고 봤더니 이제 작년 말하고 2월 말 기준으로 해서 2달 사이를 들여다봤더니 LNF하고 에코프로 BM의 공매도 잔고가 계속 줄고 있더라. 왜? 주가가 계속 오르니까. 공매도 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에코프로, 뭐 나노신소재, 최근에 등등 대주전자재로 이렇게 많이 오르는 종목들이 공매도가 줄고 있더라. 그럼 공매도로 가기 전 단계 대차거래 한번 볼까요? 대차거래를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은 대차거래 상환량 1위가 에코프로 BM이 70만 주가 상환이 됐어요. 자, 그러면 에코프로 갚아야죠. 대차거래를 갚아서 공매도가 줄 거라고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가가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에코프로 BM의 공매도는 지금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고, 참고로 코스피도 보여드리면 오늘 하루 HMM이 699만 주, 어마어마하게 많은 대차거래 상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뭐 셀트리온도 31만 9천 주 대차거래 상환을 했지만 새로 체결된 양도 35만 주. 그러니까 공매도를 칠 거야 라고, 지금 가격이 좀 올랐어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자회사 에코프로 HN에 대한 어떤 그 반사 이익 수혜가 좀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공매도 세력들에 의한 숏 스퀴즈, 숏 커버링이 들어왔기 때문에 주가가 제가 아까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러니까 좀 뭐랄까 비이성적인 그 주가 급등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급등이 최근에 나온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수급 볼게요. 삼성전자 외국인 기관 양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 129만 주 다시 그러니까 매수 누적 순매수가 매수 우위로 돌아섰고요. 기관은 6만 주가 들어왔지만 아직도 매도 우위. 오늘 개인이 348만 주나 팔았습니다. 1,000원이 올랐고요. 에코프로 BM은 외국인이 49만 주를 팔았고 기관은 38만 주를 팔았는데 개인이 87만 주를 샀는데 주가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제 매수하는 사람들의 가격 경쟁, 더 비싸도 어쩔 수 없이 사야 하는 그런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던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금투, 이 잽싸게 단기 수익을 추구한다고 제가 말씀을 누누이 드렸는데 최근 한 달간 30만 주 넘게 판 적 없거든요. 오늘 30만 4,800주 덜어냈습니다. 연기금도 10만 9천 주 덜어냈습니다. 에코프로 BM은 조금 크게 빠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비중을 좀 줄였지만 만약에 내일 좀 조짐이 안 좋다 하면 또 추가로 한 20%, 30%. 왜냐면 아직은 수익이 많이 나 있기 때문에 좀 견딜만 하거든요. 그래서 한가가 나와도 충분히 견딜만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덜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반등할 때 사면 되니까 그런 걸 좀 생각을 하면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에코프로 HN도 개인만 매수했어요. 거래량 277만 9천 주 보시면 어마어마하죠. 외국인 5만 1천 주, 기관 13,000주 덜었고 상한가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수화학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코스피에서 지금 201위예요. 오늘자로. 근데 상한가가 나와서 이거를 다른 종목들을 보여드릴까 하다가 이수화학을 화학죠. 이수화학을 보여드리는데 외국인 최근에 매수하는 거 보면 어마어마하게 2만 250원에서 3만 6천 원까지 4일 만에 올렸습니다. 4일 만에 80%를 올렸습니다. 외국인이 올린 거죠. 딱 보자마자. 그래서 외국인 수급에 의해서 이수화학은 지금 대박을 치고 있는 상황이고 셀트리온은 외국인은 거세게 팔고 있지만 기관이 계속 받아주면서 크게 움직이지 않고 주가는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 그 중심에 금투와 연기금, 사모펀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기관이 샀지만 기관의 매수세가 좀 약했죠. 16,000주. 외국인은 12만 6천 주 매도. 그래서 주가는 600원 오르는데 그쳤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저도 약간 갖고 있던 거 오늘 매도를 했지만 주가가 조금 약합니다. 자, 위메이드 개인만 매수 300원 올랐는데요. 금투가 그나마 7,000주 들어오면서 매수 들어오면서 주가는 좀 올랐다고 보고요. 자, 시간에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보합으로 마무리했고요. 에코프로 BM은 2.07% 4,500원이 빠져서 21만 2,50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에코프로 HN은 보합이었습니다. 이수화학도 보합으로 마무리했고요. 셀트리온은 0.33% 500원이 오른 15만 2,300원. 헬스케어는 0.17% 100원이 오른 5만 8,400원. 위메이드는 0.38% 200원이 빠진 5만 2,50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 보시면은 61선까지 밀린 뒤에 4일 동안 더 안 빠지고 횡보하다가 오늘 주가를 올렸고요. 아마도 21선 위쪽으로 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래쪽에 스토캐스틱 보시면은 과매도 구간에서 골든크로스가 탁 나와서 아주 매수하기 좋은 어떤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은 이렇게 보면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이격도 너무 많이 벌어졌고요. 이 정도면 이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 만하다. 이건 지나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HN 상한가가 나오면서 역시 과하게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동안의 주가 흐름 보면 아깝지 않나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에 비해서 너무 눌려 있었기 때문에 올라갈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수화학 어마어마하죠. 최근 4일 동안. 이것도 아깝지 않나요? 4일 전, 그러니까 5일 전 주가 보면은 60일선에 딱 눌려있는 그런 상황에서, 60일선에 걸쳐있는 상황에서 매수하기 딱 좋은 자리였는데 아깝죠. 이렇게 되고 나니까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셀트리온, 바닥에서 상승을 하면서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면서 약세를 보이더니 오늘 음봉 만들어냈고, 음봉을 만들었지만 11선의 지지는 받았고, 내일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해집니다. 21선 위로 빨리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주가가 완벽하게 상승 추세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헬스케어는 21선 위로 올라갔는데 음봉을 만들면서 아, 주가가 안 좋나 했지만 아랫꼬리를 달고 쫙 올라갔어요. 21선 지켰고 대신에 61선은 저항받았고 역시 그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중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약간 더 나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양쪽 다 둘 다 음봉 만들어내고 이러면서 위쪽에 21선과 61선, 헬스케어는 61선, 셀트리온은 21선이 각각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주가가 강하게 움직이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이 보입니다. 위메이드는 좋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급등한 다음에 241선에 부딪혀 눌리면서 쭉 횡보하고 조금 흘러내렸죠. 흘러내리면서 21선 부근에 딱 오니까 이제 상승 전환하려고 21선 밑으로 안 빠지면서 그래서 지금 게임주들 단기간에 조정 받았잖아요. 이게 2월 초에 급등하고 쭉 눌렸다가 그 슈팅이 빵 나오고 쫙 올라갔죠. 5일 연속으로 양봉 만들면서 올라갔다가 하락하면서 21선 지지하는 게 똑같아요. 패턴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은 241선 도전. 241선은 지금 59,000원대. 그러면 5만 지금 2,000원대 21선 부근에서는 매수해도 괜찮은데 왕창 비중 실어서 매수하기보다는 분할해서 조금씩 담아보는 그런 방식으로 위메이드 또는 뭐 게임주들 매수하는 거 괜찮다고 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제가 이제 이 미국 선물지수 보면은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7, S&P 500은 플러스 1.25, 나스닥은 플러스 뭐 16에서 지금 거의 보합권까지 내려온 것으로 보이는데, 자, 지금 이제 현재 시간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우존스 마이너스 33, S&P 500 마이너스 2.75, 나스닥은 플러스 1.25. 상승세가 많이 꺾였고 지금 오히려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34 하락세를 키우고 있고 S&P 500도 마이너스 3 지금 하락하고 있고 나스닥은 뭐 1, 2포인트 왔다 갔다 하면서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상승세가 많이 좀 더뎌졌고요. 이제 미국 증시 2시간 정도 남았는데 개장하려면 2시간 정도 남았는데 아마도 그 2시간 사이에 방향을 좀 잡을 거라고 보고요. 오늘 밤 미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것이 내일 우리 시장의 키가 되지 않을까, 방향을 잡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